여러분, 만약에 세계 경제의 생명줄이 뚝 끊어졌다면 어떨까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말 위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숫자 3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 세계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거의 3분의 1이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을 쥐고 있는 곳, 바로 그곳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흐름이 멈춰버렸습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중요한 병목 지점이 그냥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하죠.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한번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개념은 바로 4월 중순의 벼랑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섬뜩하지 않나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정말 세계 경제가 마주한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2주일, 그리고 마침내 4월 중순이라는 벼랑 끝에 도달하게 되죠.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때 비축해둔 기름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세계 경제는 뭐랄까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름값 좀 오르겠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상, 정말 그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MRI 장비에 쓰이는 헬륨,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까지.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바로 저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전 지구적인 문제인지 이 차트를 보면 딱 와닿습니다. 바로 대만이에요. 미국의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죠. 근데 이 나라가 쓰는 전기의 자그마치 40%를 바로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LNG, 즉 액화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앞으로 이 상황 대체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길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 시나리오죠. 자, 여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왼쪽은 말 그대로 악몽 시나리오. 전면전이 타지고 세계 경제는 그냥 무너지고 공급망은 박살나는 거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좀 흥미로운데요. 어수선한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처럼 막 치고받고 싸우긴 하는데 이상하게도 석유는 계속 흐르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아주 불안하고 지저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석가가 이 상황을 표현한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위험할 정도로 퀘사디아 수렁에 가까워지고 있다. 퀘사디아요? 멕시코 음식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퀘사디아 안에 치즈랑 고기랑 야채가 막 다 엉겨 붙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분쟁도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뒤죽박죽 얽혀서 도저히 깔끔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저분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정말 절묘한 비유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죠. 바로 군사적인 측면입니다. 말로만 위협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전쟁이 날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여기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과거 1차 걸프전 때는 무려 75만 명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3만 명이에요. 이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오죠. 이걸로는 전면적인 지상 공격,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전문가가 그랬대요. 이란은 나 홀로 지배의 케빈이고 미국은 그 집에 들어가려는 도둑 조펫이다. 이거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란은 자기 안방에서 온갖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케빈처럼 준비가 철저한데 미국은 그걸 모르고 어설프게 들어갔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홈그라운드 이점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숲을 한번 보죠. 한 걸음 크게 뒤로 물러나서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사실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건 바로 세계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한 이 말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세계 질서의 보증인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수정주의 세력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던 미국이 이제는 오히려 판을 뒤흔드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동맹국들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 중심의 평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새로운 국제 정세의 흐름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실지 회복주의, 영어로는 레반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옛날에 우리 영광을 되찾겠다 하면서 각 나라들이 이제 미국 눈치 안 보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번 호르무즈 사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존의 규칙은 깨졌습니다. 힘의 중심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규칙은 과연 누가 쓰게 될까요? 이란일까요? 미국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일까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